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재밌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워도 일부러라도 이거는 재밌는 이야기다. 우리 그 알쓸 신잡이나 뭐 이렇게 우리가 일반 상식에서 전혀 몰랐던 이야기들을 알아가는 거에 대한 즐거움처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즐거움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소리라는 것은 이렇게 만들어진 진동이 이렇게 한번 딱 하면은 만들어진 진동이 공기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될 텐데, 공기를 통해서 공기를 움직이게 한 진동은 이제 소멸되게 돼요. 에너지가 공기에 대한 반작용과 공기를 매체로 이용하기 때문에 에너지의 힘이 길게 못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길이가 넘어가면은 에너지가 소멸이 되어서 이제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말했을 때 안 들리는 게, 그게 이제 말한 내용이 공기를 타고 전달되고 오다가 에너지가 소멸된 거죠, 이제. 그래서 소멸됐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말은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보고요. 그래서 원래는 소리라는 것은 그냥 실제 공간에서, 같은 공간에서 에너지의 변화가 이제 느껴질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만 인식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17세기든 16세기든 뭐 옛날이건 간에 음악회를 가야 음악 연주를 들을 수 있는 거고, 또 가까이 가야지 잘 들을 수 있는 거였고. 근데 이제 그것이 1800년대 말에 이제 우리 이제 아시는 에디슨이나 해서 발명품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진동을 우리가 공기에서 그냥 이렇게 사라졌던 진동들을 진동의 변화를 기록하는 매체, 어떤 방법들을 발명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것들이 이제 지금 이제 21세기까지 넘어와서 이제 그것들이 디지털로 어떤 데이터로 남아 있는 거고,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녹음을 해놓은 것을 변화의 양을 잘 보관해 놨다가 다시 재생을 하게끔. 근데 신기한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진동의 변화폭을 인간의 뇌가 뇌의 기억이라는 거 안에 메모리라는 것에 그것들을 다 보관을 해놨어요. 그래서 소리를 들어보면 이게 누가 부르는 소리인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부르는 소리인지 뭐 아들이 부르는 소리인지 누가 부르는 소리인지를. 그래서 똑같이 호수나해도 이게 엄마의 목소리인지 친구의 목소리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소리의 데이터가 머릿속에 있는 거라는 거.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부터는 뭐 무의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의식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내가 이제 정리를 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머리 안에다. 그래서 똑같이 뭐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들었던 같은 음악이라도 그 가운데 내가 필요한 소리들을 다시 분석을 해서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킥드럼 소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레드 제플린이나 아니면 뭐 마이클 잭슨이나 그런 빌리진 같은 곡, 그래서 거기에서 들었던 베이스라인이나 어떤 킥드럼의 소리를 다 믹스된 안에서의 소리를 내가 분석을 해서 그게 이 소리가 이런 소리였지 이렇게 기억을 하고, 그렇게 또 분석을 할 수 있게끔 이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연습을 이제 엔지니어로서 우리가 믹싱을 하고 어떤 뭔가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일단은 소리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음향 시스템 핸드북에도 뭐 구체적으로 그림이랑 해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지만은 책은 반드시 읽으셔야 되고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순서적으로 이렇게 부분 잘라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순서적으로 전체를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쓴 책이니까 책 광고도 한번 하고요. 이렇게. 그래서 진동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이제 매개체를 통해서 진동이라는 에너지의 변화가 전달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고막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고막의 진동이 같이 공진해서
공기를 움직인 것들이 고막을 움직여서 이제 그 고막의 떨림이 만들어지고, 그럼 그 뒤에 청각소골이라는 세 개의 뼈가 있어요. 그래서 이 뼈는 신기하게도 그 처음에 우리가 이제 엄마의 태중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그래서 그 뼈가 한번 만들어지면은 크기가 안 변해요. 안 자라요. 그러니까 모든 뼈들이, 인간의 모든 뼈가 어떤 일정한 크기까지는 성장을 하는데, 이 청각소골은 한번 만들어지면은 그 일정 크기가 딱 만들어진 상황에서 이제 평생 동안 같은 크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엄마 목소리랑 지금 듣는 엄마 목소리랑, 물론 이제 엄마 목소리의 변화는 있겠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그래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그 진동을, 옛날에 우리가 그 느꼈던 진동의 변화에 만들어진 데이터를 우리가 지금 들을 수 있는 데이터와 같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대단해요. 그래서 청각소골이 있고, 청각소골 뒤에 이제 우리가 달팽이관이라고 말하는 어떤 그렇게 그런 달팽이 집 모양의 이제 기관이 있고, 그 앞에 그 이제 그 고막의 진동을 같이 떨려서 그 전달할 수 있는 막이 있어요. 그래서 막 뒤에는 액체가 있고, 그래서 그 안에 그 액체들이 이제 진동에 의해서 떨리게 돼요. 그럼 고막 안에 있는, 고막을 통해서 전달된 진동을 그 청각소골이 또 증폭도 하고, 한 뭐 20-30dB를, 그래서 증폭을 해서 더 큰 진동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것은 이제 달팽이관 안에 있는 액체가 움직이는데, 달팽이관을 이렇게 길게 보면은 앞에부터 뒤에까지 한 4-5만 개의 털들이 있대요. 저도 뭐 못 본 거니까, 그러니까 그림으로만 보고, 그래서 그 털들이 각각 그 우리 이제 저음에서 고음까지 각각의 주파수 대역들을 이렇게 그 울림을 따로따로 느끼게 해요. 신기하죠? 그래서 그 느낀 것들이 이제 각각 연결된 신경을 따라서 머리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귀는 왼쪽 부분에서 그거를 이렇게 모으고, 오른쪽 귀는 오른쪽 부분에서 모아요. 그래서 모아놓은 그 정보들을 머리 안에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였겠죠. 그래서 소리에 대한 위치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어떤 소리인지도 확인하고. 그러니까 실제는 우리가 조금 더 철학적으로 말을 해보면, 그럼 소리는 과연 뭐냐, 소리는 어디에 있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해본다면은 정확한 대답은, 소리는 오로지 뇌 안에서만 있어요. 소리라고 우리가 인식을 한 것은 뇌 안에서 정리되고 규정된 거라는 거죠. 규정된 그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 안에서 우리가 인식을 못하는 진동들은 우리가 소리라고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나 뭐 박쥐가 하는 초음파 같은 것들은, 그걸 이제 우리가 인식하는 그 기관에서 인지를 못하니까 그건 소리가 아니고 이제 음파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렵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소리가 이제 만들어지고 전달이 되고, 그게 이제 우리 고막을 통해서 이제 귀로 전달되고 이렇게 되는 이야기. 그 얘기입니다. 이 정도만. 오케이, 다음 시간에 봐요. 차 안에서 하니까 좋은데요, 아주 조용해서.